오신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조선의 건국 정리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때는 바로 언제냐면 고려 말기가 되는 거야. 자, 고려 말기가 되면서 고려 말기의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그렇게 되면서 개혁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자, 그 개혁파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진사대부라고 그렇게 불렀고,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그죠. 신흥 무인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시험 문제. 자, 조선을 누가 세웠는가라고 나와.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신진사대부와 그 다음에 신흥 무인 세력들이 자, 조선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렇다면 이 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 순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자, 우리가 원나라가 망했어. 자, 그런 다음에 거기에 들어선 나라가 누구니? 명나라지. 자, 그래서 명나라가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천령 이북의 땅을 내놓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명나라를 치러 가지. 자, 그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니? 요동정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요동정벌을 꾸린 사람이 누구냐면 최영이 요동정벌을 하러 갔어. 근데 막상 이제 최영이 명나라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 명나라가 겁나 초사이언이야. 약한 애들이 아니야.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성계, 이성계한테 도와달라 그래. 자, 그래서 이성계가 군대를 끌고 왔지. 자, 그래서 그 사건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위화도 회군이다 라고 그래. 그래서 군대를 끌고 가다가 아무래도 이성계는 굉장히 대가리가 잘 돌아가는 놈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최영을 도와주다가 자기 목이 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위화도라는 섬에서 군대를 회군해가지고 아예 고려를 점령하게 되죠. 그게 바로 위화도 회군. 그러니까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자, 이성계는 어떻게 하게 됐다?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자, 이성계의 자,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자,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뭐다? 네, 그렇지. 위화도 회군이다. 요거까지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런데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는 모든 권력을 잡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었지만 자, 나라를 만드는 게 그냥 만드는 건 아니죠. 네, 법이 필요했습니다. 자,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똑똑이 신진사대부들이 필요했었죠. 자, 그래서 신진사대부들한테 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신진사대부들이 공짜는 안 돼라고 하니까 자, 실시했던 게 바로 뭐냐면 과전법이야. 자, 여러분들 과전법은 쉽게 얘기해서 어느 땅 경기도, 어느 땅 경기도. 그렇지. 알짜배기 땅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도 땅이 그 당시에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것만 신진사대부들한테 나누어 주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과전법을 통해서 나름 신진사대부에 자, 뭐를 만들어 준 것이다. 그렇지.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 줬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과전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과전법을 통해서 신진사대부한테 땅을 나눠주니까 신진사대부들이 법도 만들고 이제는 나라 세울 준비가 되었어.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성계를 반대하고 있었던 놈들이 있었단 말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정몽주죠. 정몽주는 놈이라고 하면 정봉주 님이 계셨단 말이지. 아주 훌륭하신 분이지. 이분은 님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없으니까 이성계 꺼져 짜시가 이렇게 얘기했어. 네가 나한테 그 어떤 관직을 주고 돈을 아무리 쏟아붓는다고 해도 나는 고려 왕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성계가 어떻게 했어? 목 따버리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온건파. 그러니까 고려 정부에 대해서 온건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온건파 사대부를 어떻게 했다? 자, 제거했다. 자, 이 온건파 사대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 정몽주까지 기억을 하고 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드디어 자, 뭐를 세우게 되는 거야? 조선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어떻게 한양으로 옮기게 되었다까지 기억하고 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을 세우는 이 과정도 역시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런데 이 조선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으므로 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갑니다. 자, 일단 이 조선을 누가 세운 나라? 신진사대부가 세운 나라.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통치 이념은 무조건 뭐야? 성리학. 됐어. 자, 조선의 통치 이념은 무조건 뭐라고? 성리학. 성리학이 있기 때문에 이 조선이란 나라는요, 성리학에서 중요시하는 사상이 두 가지가 있거든. 그게 뭔지 아니? 충과 효야. 알았지? 그래서 조선은 충과 효가 안 되면 임금이라도 모가지를 잘라버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광해군, 연산군 이런 사람들 나타나지. 이 사람들은 보통 왕은 뒤에 조나 종을 붙이잖아. 그치? 근데 광해군하고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안 붙였어. 그냥 군으로 끝났다고. 이거는 왕 이름이 아니라 왕자 이름이야. 그 말은 뭐냐면 왕으로 인정 안 했어. 근데 얘네를 왕으로 인정 안 한 이유는 얘네가 충효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자, 어쨌든 간에 성리학 중심의 나라다. 요거 기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을 이끌어가는 상류층이 따로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무슨 김? 양반김. 그치? 자, 뭐라 부르냐? 양반이다. 자, 그래서 양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그 양반이란 무리는 뭐냐면 두 반으로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반? 1반, 2반? 네, 그건 아니지. 자, 두 반 뭘로 되어 있을까? 문반과
네, 문반과 무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문반이라는 것은 뭐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 그렇지? 무반이라는 애들은 칼 쓰는 애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 그러냐면 이 조선이란 나라는 신진사대부와 칼을 잘 쓰는 신흥 무인 세력들이 세운 나라기 때문에 문반과 무반의 나라다. 요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양반 관료제 사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자, 양반 관료제. 관료제라는 것은 뭐냐면 신하 집단이라는 건데요. 이 신하들은 그냥 신하가 된 건 아니고, 자, 얘네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신하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게 나오게 되는 거다. 자, 우리가 정리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선이란 나라는요. 자, 양반 관료제 사회다.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 그러면 능력제 사회다라고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가야 돼. 자, 물론 오늘날 같은 능력제 사회는 아니지. 왜냐면 이 당시에도 신분제는 있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better than 누구보다는 고려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가 비교를 할 때 고려를 갖다가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려는 귀족 사회예요. 고려는 무슨 사회라고? 귀족 사회라고. 그러나 자,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회다? 네, 능력제 사회다. 왜냐면 적어도 과거 시험 본 거를 더 인정해줘요.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거 별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쳐서 똑똑해야지만 인정해 주었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양반 관료제 사회다. 이거까지 기억할 수 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에 자, 조선의 왕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자. 자, 일단 조선의 나라를 세운 사람은 태조 누구야? 이성계지. 자, 태조 이성계는 그냥 나라 세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릴 거야. 자, 그런데 이성계한테 아들이 있었어. 자,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방원이야. 그 이방원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태종이라고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지?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라든가 또는 뭐 역사책 같은 걸 통해서 네,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알겠지만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형제 다 칼로 찔러 수 있습니까? 식칼이나 과도 같은 거 또는 십자 도라이버 이런 거 아니면 이쑤시개 들고 가서 퍽 찔러가지고 죽일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나 자, 얘는 했어. 알았지? 그래서 이방원은 자기 형제 다 죽이고 왕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이 사람은 아주 카리스마가 엄청 아주 넘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방원이 어떤 카리스마가 넘치는가?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람은요, 사병을 혁파했다. 자, 사병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신하들이 다 개인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왕권이 강화될 수 없으니까, 자, 태종이 그거 다 없애버렸어. 알았지? 자, 그런 다음에 태종이 뭐를 했냐면, 호패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실시해. 자, 그래서 이 호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성인 남자라면은 보통 16세부터 60세의 성인 남자를 얘기하는 건데, 모든 남자입니다. 이거를 헷갈려서는 안 돼. 알았어? 뭐라고? 모든 남자. 그럼 모든 남자라면 노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됐지? 그러니까 이 호패는 양반도 차고 노비까지 차는 거야. 알았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일반적인 사람만 차는 게 아니라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든 남자. 알았지? 모든 남자들은 다 뭐를 찼다? 호패라는 나무 막대기를 차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 호패를 갖다가 잘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 사람의 이름 써있고 그 사람의 집이 어딘지 써있고 그 사람 나이 써있고 그 사람의 재산이 써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이 써있다는 것은 결국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야? 아, 이거를 통해서 뭐 하려고 했어? 세금을 걷었네. 그렇지. 자,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패법을 실시했다는 거 우리가 그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군역의 의무를 지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남자만 차게 했다고 하니까 호패를 차고 있는 놈들은 불러다가 군대 데려가고 그랬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호패법 같은 걸 실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종이 실시했던 게 바로 뭐냐면 육조 직계제라는 것을 갖다가 실시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주고 갈게. 일단 의정부라는 게 있어. 이 조선시대에는 의정부라는 게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시대에는 의정부에 모여가지고 중요한 일을 다 결정을 내렸다는 거야. 그러면 의정부가 결정을 내리잖아. 그런데 의정부가 결정을 내리면 뒤에서 일하는 애들은 따로 있어요. 그 일하는 애들이 몇 개냐면 6개야. 알았지? 걔네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육조다. 그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육조는 의정부한테 보고해. 그러면 의정부가 그걸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냐면 마지막에 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왕이 중간에 의정부의 힘을 완전히 약화시켜버려. 그리고 바로 누구를 만나버려? 육조를 만나버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의정부를 통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 하려고 했다는 거야? 왕권 강화하려고 했다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 꼭 기억하고 가야 된다. 태종 하면은요. 자,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냐면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다? 자,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 사병혁파, 오배법
실시 6조 직계제 이게 딱 나와.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태종이 하려고 했던 게 무엇이냐라고 나와. 그러면 왕권 강화다 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 국왕 중심의 정치를 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아주 정확합니다. 자, 태종한테 아들이 3명이 있었어. 그런데 그 중에서 셋째 아들이 왕이 됐네. 자, 지금 10,000원짜리 지폐의 모델이신 분 바로 누구죠? 네, 세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세종 임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 자, 세종은 자기 아버지하고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자, 왕권과 그 다음에 나름 신권을 조화시키려고 했어. 그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자, 경연이라는 제도라는 것을 갖다가 만드셨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자, 재상정치라는 것을 갖다가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재상정치를 알려줄게. 너희들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유비가 왕이야. 그런데 유비가 실제 정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유비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어. 걔가 누구니? 제갈공명이지? 걔가 재상이야. 알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보다도 사실 이 신하놈들 중에서 대가리가 되게 잘 돌아가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놈들이 재상으로 앉혀가지고 걔가 정치한다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태종은 정확하게 그 왕권 중심으로 쫙 가요. 그러나 세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하 중에서도 뭔가 똑똑한 놈이 있으면 똑똑히 네가 해봐 이런 식인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왕권과 신권을 좋아했다. 됐지? 자, 그래서 이런 재상 정치를 펼쳤다.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경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교 경전을 가지고 경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 신하들을 갖다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균관 스캔들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되게 잘 나와요. 그 드라마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왕이 있으면 신하들을 갖다 쫙 이렇게 불러놓는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유교 경전을 가지고서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도 신하들과 굉장히 친하다는 거. 우리가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누구의 힘을 강화시키기 시작하냐면, 자, 의정부의 권한을, 자, 다시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을 강화시켰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가 의정부의 힘을 약화시켜놨는데, 세종 때 다시 의정부의 힘을 강화시켜놨다는 거 기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하면은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집현전 이라는 걸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 집현전에 가면 누가 많으냐? 학자가 많아. 그런데 이 세종대왕하고 집현전 학자들하고 뭔가 짬뽕해가지고 만든 게 있어. 그것이 바로 뭐야? 네, 황정음 말고 훈민정음. 그쵸? 자, 그래서 뭐를 갖다가 만들었느냐? 자, 이때 훈민정음을 갖다가 창제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세종에 있었던 토지 제도 중에서 풍흉의 관계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 제도와 그 다음에 토지에, 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옥도에 따라서 하는 그 세금 제도, 이것들을 갖다가 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예를 들어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러면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것 중에서 일부는 국가에다 세금을 내야 되지. 그치?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 늘 언제나 세금을 똑같이 거둘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풍년일 때는 좀 많이 거둘 수 있지만 흉년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처먹을 것도 없어. 근데 세금 내래. 배째!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풍년일 때는 세금을 많이 걷고 흉년일 때는 세금을 거의 안 걷는 거야. 이 제도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세종 때 처음으로 실시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풍흉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걷었다. 이런 거는 다 세종의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토지의 비옥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땅이 너무 좋아. 마치 선생님 머리처럼 기름지고 떡져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면 그런 땅에서는 아주 잘 자라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땅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봤더니 앞에 있는 피디님 피부처럼 푸석푸석한 땅이야.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땅에서 세금을 적게 걷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세금을 걷고 안 걷고, 그치? 이런 것들도 역시 세종 임금이 한 거야. 됐지? 자, 세종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세조 임금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세조 같은 경우에는 자, 세종의 손자가 있었다. 자, 걔가 누구냐면 단종이야. 잠깐 설명할게. 그런데 단종 같은 경우 왜 단종이야? 단명에서 단종이야. 그러니까 빨리 죽어버렸단 말이야. 누가 죽였어? 얘가 죽였지. 세조가 죽였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단종의 얘는 큰아버지기 때문에. 큰아버지니까 얘는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놈이 아니야. 근데 왕을 죽이고 왕이 돼버린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 세조를 반대하는 반대 무리들이 많았어. 그래서 여기저기서 뭐가 많이 일어났냐? 지방의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지방의 반란을 다 제압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상이라는 영화를 갖다가 보시면은 알겠지만 세조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친다. 자, 그리고 나서 세조는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를 없애버리냐면 이 집현전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 그
그 다음에 경연이라는 제도 있었잖아. 이걸 갖다가 아예 없애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조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조는 이 세조가 펼친 이 정책을 갖다 보니까 마치 누구하고 조금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 태종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지. 어떤 부분에서 왕권 강화, 국왕 중심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태종과 세조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어봐.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권 강화 정치를 펼쳤다. 또는 국왕 중심의 통치를 펼치려고 했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세조하면요. 시험 문제 정말 100% 출제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100%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게 하나 있어. 그 한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직전법이라는 토지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들 직전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관리가 크게 현직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퇴직 관리가 있어. 그러면 현직 관리한테는 줘. 근데 퇴직 관리한테 안 줘. 무슨 말이냐면 자, 땅을 주는 거야. 그치? 근데 선생님이 그랬다. 오늘날에는 월급 개념으로 돈을 주지만 이 당시에는 월급 개념이 땅이야. 근데 이제 뭐냐면 자, 내가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전에는 다 받았어. 퇴직을 해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세조가 그러다 보니까 땅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퇴직한 새끼들 받지 마 해가지고 안 준 거야. 그러니까 퇴직 관리는 안 줬고 누구한테만 주는 거냐면 현직 관리한테만. 알았어? 그래서 시험 문제에 퇴직 관리한테는 땅을 주지 않고 현직 관리에게만 땅을 주는 제도라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면 너희들 뭐라 그래? 직전법이다 라고 그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왕이 직접 현직한테만 줬단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뭐 하려고 했다는 거야? 국가의 재정을 뭐 하려고 했다? 확충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국가의 돈을 빵빵하게 만들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세조와 태종의 공통점이에요. 태종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금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을 빵빵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어떻게 확충했었잖아. 이 태종도. 그런데 세조도 역시 국가 재정을 확충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둘의 뭐다? 네, 공통점이다. 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임금이 바로 누구냐면 성종인데 자, 여러분들 성종 때가 되면 다시 뭐 하느냐? 경연이 부활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연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막 폐지했다가 부활했다가 경연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렇죠? 네, 경연이 또 부활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때 나온 게 바로 뭐냐면 홍문관이라는 게 나와. 이제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이제 홍문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이 홍문관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들어갈까요? 앞에 있는 PD님 못 들어가. 제 못 들어가고 선생님 들어갈까요? 들어가. 자, 그런데 홍문관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똑똑한 사람. 자, 그래서 홍문관은 진짜 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홍문관이야.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성종 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1타야.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경국대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일종의 법전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이 필요할 거야. 그 기준이 바로 뭘까? 법이야.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다는 거야? 성종 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경국대전의 의의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경국대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 유교 통치 질서를 아예 어떻게 했다는 거야? 확립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아줘야 된다. 자, 경국대전이라는 기준이 생겨버렸다. 그러니까 경국대전을 통해서 유교 통치 질서에 뭐를 했다? 확립을 했다.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선 초기의 왕은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가고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게. 자, 조선의 대외관계로 간다면 자, 조선은 누구랑 친하고 누구하고는 가나 시바바룰라 네, 사이가 안 좋았는가? 요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조선이 일단 친선 관계로 가지고 있었던 건 명나라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친구들 굉장히 빵당할 거야. 왜냐면 선생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나라 친다고 최영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는데 물론 초기에는 명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부터? 태종 때부터. 누구 때부터? 태종 때부터 사이가 좋아졌다. 요거 기억해야 가야 돼. 왜 그러냐면 태종은 대가리가 잘 돌아가는 놈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가 얼마나 센지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야? 네, 친선관계로 딱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명나라가 얼마나 센지 알기 때문에 자, 시험 문제 1타 갑니다. 4대 관계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시험 문제 1타 뭐라고? 4대 관계. 4대 관계가 바로 뭐야? 우리가 무조건 얘네 임금님이라고 섬기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진과 그 다음에 누구? 일본 왜구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여진과 일본 같은 경우 얘네들은 허접 쓰레기였죠. 그죠? 뇌가 없는 놈들이란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오랑캐라고 하면서 사이가 좋지가 않았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를 교린 정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이 적대 관계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진과 일본한테는 교린 정책이라는 걸 펼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면 교린이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교라는 건 교제한다는 거죠. 즉 바로 뭐냐면 회유책이라는 거야. 자, 그다음에 린이라는 건 린치를 날려. 무슨 말이냐면 강압책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한테 강압책 또는 강경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한테 기본적으로 강압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진하고 일본이 우리한테 교류하자 그래. 그러면 바로 어쩌면 죽박 날려버려. 닥쳐! 이러면서 죽박 날려. 강냉이 다 털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얘네들하고 사이를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 왜냐면 너무 우리가 보기가 허접하니까. 그렇죠? 일본 막 오덕들 막 티팬티 입고 깝치고 이러니까 우리 얘네들하고는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너무 얘네 막 깝쳐 하지마 죽박 날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끔가다 어쩔 때 잘해주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올 수가 있냐면 우리가 자 여진이나 일본한테 강압책만 펼쳤다 틀리는 거야. 이 두 가지 동시에 다 했다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알았니? 이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한다? 교린 정책이라고 한다. 됐어. 자, 그러면 정리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자 때는 언제가 되냐면 바로 이제 세종 때 되는데 자 세종 때 우리가 여진과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니까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진족이 여기에 살고 있어. 여진족이 계속 이제 우리나라 국경선을 침범하는 거야. 그래서 때는 세종 때. 자 여기가 바로 무슨 강이니? 압록강이지. 자 압록강 주변에 있는 여진족을 때려줬어. 자 무슨 장군을 보냈냐면 최윤덕. 꼭 기억해. 누구라고? 최윤덕. 최윤덕을 보내가지고 여진족을 때려줘.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4개의 군대를 설치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군.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여기가 바로 누구냐면 두만강이지. 자 두만강에다가 장군 하나 보냈어. 자 그 장군이 바로 누구냐면 김종서야. 아주 훌륭하고 아주 멋진 장군입니다. 그 김종서를 보내가지고 여진족을 또 때려줬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6개의 진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육진이야. 그래서 너희들 기억한다. 자 세종 때 여진족을 때려준 자리에다가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사군과 육진을 만들었다. 시험제 1타니까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알았어? 그러나 이 사군과 육진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뭐냐? 이게 시험제 나올 거야. 그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 압록강과 두만강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뭐야? 국경선이지. 그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중국, 러시아하고 맞닿아 있는 국경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오늘날의 국경선이 언제 만들어졌다고? 이때. 됐지? 그러니까 이 의의는 바로 뭐냐면 자 오늘날의 무엇이 국경선이 자 이때 어떻게 됐다? 확립됐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적어주고 가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들 뭐냐면 자, 일본과의 관계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자, 일본이 자꾸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자꾸 쳐들어온다고. 왜냐면 일본은 화산지대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처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구하려고 먹을 거 뿌리려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온단 말이야. 오덕오덕 하면서 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 일본의 해적놈들이 살고 있었던 섬이 하나 있었어. 그 섬이 바로 뭐냐면 쓰시마 섬인데 이 쓰시마 섬을 자 쓰시마 섬을 한번 토벌한 적이 있다. 아주 대거 이제 여기에 있었던 해적들 다 한번 쓸어버린 적이 있다. 자 누가 쓸어버렸냐면은 바로 네 세종 때 역시 네 이것도 역시 쓸어버린 적이 있었다. 요 기억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강압책을 펼쳤는데 사실 일본한테 강압책만 펼친 건 아니라 그랬죠. 자 충분히 뭐 했다 그랬어? 회유했다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잘해주자 잘해줘. 어떻게 잘해줬냐면 나름 삼포를 개항했어.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본이 자꾸 우리나라 와가지고 뽀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자꾸 와가지고 우리가 뽀리지 말고 이제부터는 돈 주고 사 이렇게 하면서 세계의 항구를 열어줬다고. 알았지? 그래서 그때 당시 열어준 게 부산포 그 다음에 제포 그 다음에 연포 해가지고 이 세 개의 항구를 열어줬다라는 거, 삼포 개항까지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자와 시암, 그 다음에 류쿠 이런 곳이 있어요. 거기는 바로 어디면 저쪽에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까지도 우리가 교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기억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조선은 다른 나라들과 활발히 교류했다. 땡 됐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쪽 와서 자, 조선은 어떻게 통치되게 됐는지 그 통치 질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조선이라는 나라의 자, 통치 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왕이 있죠. 자, 그리고 이 왕 아래에 자, 직속기관으로 뭐가 있냐면 의정부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의정부는 조선 최고의 무슨 기관? 회의기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의결기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의결이라는 건 뭐냐면 회의에서 결정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의정부에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결정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귀한 기구겠지. 왜냐면 여기서는 그냥 회의하고 결정 내리고 딱이에요.
회의예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의하고 결정 내리고 뭔가 움직이진 않아. 그러니까 얘들은 아주 고귀하게 그냥 회의만 하고 이러고 있으면 뒤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따로 있어. 걔네가 누구라고? 육조. 알았지? 그래서 의정부 아래 누가 있다? 육조. 의정부 아래 자 누가 있다? 육조. 알았지? 그래서 육조는 뭐 하는 곳이냐? 정책이 있다면 이 정책을 결정하는 건 의정부고 그러면 그 정책에 의해서 겁나게 조는 뛰는 애들이 있어.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집행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한다. 그게 바로 누구다? 육조. 이렇게 기억하고 가는데 여기서 이제 의정부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 자, 누가 들어가냐면 굉장히 높은 놈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그 높은 놈을 정승이라 그래. 그래서 삼정승이 합의를 해가지고 결정 내리는 기구가 의정부야.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집에 가면 족보 있을 건데 만약에 이제 할아버지나 그런 분들에게 족보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족보를 만약에 안 보여주려고 한다, 할아버지가. 그러면은 이제 노빌 가망성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족보를 막 찾아봤는데 거기에 우리 집안에 정승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집안인 거예요. 그 집안은. 네. 친하게 지내. 알았지? 되게 높은 집안이야. 그러니까 여하튼 정승들, 아주 높은 정승들만 여기 들어갔다. 여기까지 기억하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선시대에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서 자, 삼사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삼사는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간다. 자, 여러분들 삼사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일종의 언론기관이라고 우린 그렇게 보는데 언론?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뭐 KBS, MBC 이런 언론 뉴스 있지. 근데 언론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겁나 정치를 못했다. 그럼 이런 으하면서 막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정치 못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왕이나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못하면 언론기관에서 막 까댄단 말이에요. 그 역할이 바로 뭐냐면 삼사가 해주고 있었다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TV를 본다. 사극을 보면은 사극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으면 왕한테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이제 왕을 갖다 살살살 아붓떠는 거죠. 살살 아붓떠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밖에서 막 신하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 다 삼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대거 몰려가가지고 가끔은 막 심할 때는 밖에서 막 흰 소복 입고 남자들이 아주 징그럽게 소복 입고 머리 다 풀어 헤치고 그런 다음에 돗자리 깔고서는 거기 단체로 앉아가지고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래요. 그럼 왕이 나와가지고 막 열받아서 저것들 다 모가지 잘라버려 막 이래. 걔들이 삼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나 또는 관리가 잘못하면 까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삼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름 이 조선이란 사회에는 왕권과 신권을 뭐 하려고 했다. 조화시켜 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삼사는 세 가지가 있다. 자, 일단 누가 있느냐? 사헌부. 자, 그 다음에 사간원.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나오네. 홍문관이야. 알았어?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시험제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고 가야 돼. 그러면 일단 내가 사헌부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자, 사헌부는 누구를까? 관리를까? 알았지? 그래서 얘는 관리감찰이야. 관리를 갖다가 까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간원은 간언을 올리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간언은 누구한테 올릴까요? 그죠? 왕한테 올리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을 까는 거예요. 그죠? 사간원. 자, 그냥 홍문관은 뭐냐면 얘가 바로 네이버 지식인이야. 네이버 지식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한테 뭘 물어보니?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 그치? 뭐, 예를 들면, 양요섭이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있다면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잖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홍문관은 뭐냐면, 왕이 모르는 게 있어. 왕도 모르는 게 있어. 근데 홍문관은 진짜 똑똑한 애들만 들어가. 선생님 같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왕의 무슨 기관이다? 네, 그렇지. 자문기관. 그러니까 왕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그런 자문기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또 얘기해주면, 우리가 고려시대에도 역시 뭐가 있었냐면, 고려시대에도 삼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고려시대에 있는 삼사하고 조선시대에 있는 삼사는 서로 완전히 어때? 다르단 말이지.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 알았어? 고려시대에 있는 삼사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돈 세는 기관이라고 했죠. 회계기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 그치?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조선시대의 삼사는 회계기관이었다. 그렇게 나와. 맞아, 틀려. 그거는 고려시대의 삼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조선시대의 삼사는 뭐라고? 언론기관. 요까지 기억하고 가.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애가 바로 누구냐면 승정원이야. 자, 앞에 있는 피디님은 승정원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피디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빨리 얘기해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본인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승정원은요. 그래서 피디님은 모르겠어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승정원은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바로 파이어 에그가 없는 애들. 누구죠? 네, 그죠. 내시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뭘 알아서 얘기하는지 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무슨 역할이냐면 왕의 무슨 역할? 비서기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면 돼. 승정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 의금부가 나옵니다. 의금부. 자, 여러분들 의금부는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냐? 요거는 네, 사법기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드라마 보면은 그 왕실에 그 죄인들을 갖다가 다 잡아. 근데 잡아온 다음에 어떠냐면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사람 막 다리미로 지지고 그 다음에 막 줄이 틀고 막 하잖아요. 그거를 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의금부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금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왕실의 재판을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법기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승정원과 의금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나름대로 뭐 하려고 했다는 거야?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왕권 강화기구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승정원은요. 옆에서 왕을 옆에서 다 뒷받침해줘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의금부는 당연한 거지. 왕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그걸 갖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왕권 강화기구다. 요거까지 기억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춘추관이라는 곳이 있어. 자, 여러분들 춘추관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일까? 이거는 역사책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기구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극을 보면 왕이 있어. 그럼 왕 바로 아래서 조그만 책상에다가 이렇게 막 계속 끊임없이 필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춘추관 소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는 거를 거기다가 다 적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춘추관 역사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 저게 있습니다. 네, 한성부라는 게 있어요. 자, 한성부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한양의, 수도가 한양이죠. 그러니까 한양의 행정을 맡아보는 거야. 한양의 행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따진다면 이거는 서울시청 같은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한성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성균관이 있어. 성균관. 그래서 성균관은 바로 뭐야? 이거는 학교다.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네, 생각을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의 통치제도는 지금 선생님이 요거 써드린 모든 내용들 있잖아. 요게 모두 다 시험 문제 1타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자,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 이 조선의 지방 행정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자. 자, 일단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자, 전국을 갖다가 나눴어. 자, 몇 도로 나눴을까? 8도로 나눴어. 알았지? 그래서 전국을 갖다가 8도로 나눴다. 도로.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보면 도를 시로 나누고 그다음 시를 동으로 나누고 뭐 이따위로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얘들도 도가 있으면 그거를 부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목으로 나누고 또 군으로 나누고 또 현으로 나누고 그랬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 아래에 부와 그 다음에 목과 그 다음에 군, 현 이렇게 나눴다고. 그치? 그러니까 부, 목, 군영 네,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라고? 부, 목, 군영 뭐라고? 부, 목, 군영 네, 근데 별로 시험에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니네 맘대로 해. 외우려면 외우고 말리면 많은데 자, 보자. 자, 일단 도는 가장 높아요. 그쵸? 그래서 도에다가 누군가를 파견했어. 자, 누구를 파견했을까? 관찰사라는 사람을 갖다 파견했어. 알았지? 우리가 앞서서 누굴 배웠냐면 고려시대 배웠어. 근데 고려에도 도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고려시대는 도에다가 뭘 파견했냐? 안찰사를 파견했지. 이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 왜냐면 시험 문제가 되게 짜증나게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조선시대에는 팔도에 안찰사를 파견했다 이렇게 나와. 그럼 맞는 얘기 틀린 얘기 틀린 얘기야. 정말 그게 잘 나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뭐를 파견했다고 기억해야 돼? 관찰사.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는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잘 봐라. 모든 군과 현에 부 물론 목 당연 군 당연 현 당연 모든 군과 현에 자 시험 문제 나와. 자 모든 군과 현. 자 시험 문제 나온다. 모든 군과 현에 자 뭐를 파견했느냐?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나와. 자 여러분들 이거는 자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맞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분명히 고려 시대에는 모든 군과 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어. 그치? 속현을 파견을 못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나 그에 비해서 조선 시대는 모든 군과 현에 다 지방관을 파견했어요. 알았죠? 그게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이때 이 지방관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고래 사또라고 불러. 그런데 사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수령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야. 자, 선생님이 수령은 자 어디에 파견한다? 모든 군과 현에 파견했다라는 사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수령이 하는 역할을 얘기해 볼게요. 일단 조선시대에는 이 사또라는 놈이 굉장히 높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어. 자, 일단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고을을 갖다 다스려. 그걸 갖다가 우리는 행정을 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전쟁이 터졌어. 그러면 수령이 나가가지고 그 전쟁터에 가서 또 싸워야 돼. 그러니까 무슨 역할이면 군사의 역할 이런 것들도 했고, 그 다음에 사법, 그렇지, 재판도 얘가 있어. 그러니까 고을에서 무슨 싸움이 일어나. 그러면 수령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수령이 재판을 해줘요. 솔로몬의 선택하면서 이렇게 재판을 해준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수령은 행정, 군사, 사법 할 것 없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도 이제 드라마 보면 자, 이렇게 수령이 있어. 사또가 있어. 그러면 사또 아래서 예의 하면서 도와주는 애가 있어요. 걔를 우리가 뭐라 부르니? 이방이라고 부르지. 그 이방을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향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 수령 같은 경우에는 대가리가 똑똑하다? 얘는 과거 시험을 잘 봐야 돼. 그래야지만 수령이 되는 거야. 근데 향리는 대가리가 좋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지역에서 오래 살거나 돈이 많거나 하여간 둘 중에 하나면 돼. 알았어? 그러니까 이 향리는 그냥 그 지방에 오래 산 애들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령이 야 가서 그 새끼 잡아와 하면 향리가 예의 하고 잡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 하는 거야? 행동으로 하는 실제 행정 실무는 다 한다고. 그러니까 향리가 행동으로 보이는 행정의 실질적인 업무, 행정 실무는 얘가 다 한다는 거야. 그런데 고려시대는 향리의 힘이 컸어요. 왜냐면 향리가 곧 뭐냐면 호족이야. 호족이 곧 향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는 힘이 굉장히 컸지만 조선시대는 능력제 사회이기 때문에 향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어? 그래서 시험지 잘 나오는 거. 얘는 고려에 비해서 그 권한이 어떻게 된 사람이다? 그렇지. 약화된 사람이다. 라고 시험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가는데 자, 이때 시험문제 1타로 나오는 게 있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양소야. 자, 유양소는 시험지에 나올 가능성이 100%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양소는 시험지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갑니다. 선생님이요 비스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유양소가 시험지에 나오지 않는다면 네 선생님이 네 비스트도 사랑하고 선생님 다 사랑하는데 아이유도 사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았죠? 야, 그 정도로 선생님 아이유도 좋아요. 네 좋아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네 비스트를 더 사랑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유양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정도로 시험지 잘 나와요. 일단 유양소에 대해서 서술해 보아라 하면 지금 서술하는 거야. 알았지? 일단 이거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지방 양반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방 양반들. 이 지방 양반들은 어떤 양반들이냐면 내가 아까 설명을 해줄 때 아까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해줄 때 사대부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어. 신진사대부. 그제?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 중에서 정말로 이제 조선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었던 급진적인 애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면 어떤 애들이 있었다 그랬지? 고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했었던 온건한 애들이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로 뭐냐면 지방 양반들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관직에 올라가고 조선 세우고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얘네들 공부만 좋아하는 애들이야. 되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게 얘네들 괴로워. 왜? 계속 막 관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얘들은 지방에 가가지고 죽도록 공부만 했던 놈들이 있어. 걔는 누구냐면 지방 양반들이야. 근데 이 지방 양반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자기 지방을 되게 사랑해. 그래가지고 이 지방 양반들끼리 야 진짜 나 여기 너무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뭔가 만든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유양소야. 알았어? 그래서 유양소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발전시켜볼까 이런 걸 회의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유양소야. 알았어? 그러면 이 유양소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일단 고을의 토착 세력가 바로 누굽니까? 향리죠. 근데 이 향리놈들이 굉장히 싸가지가 없었어요. 왜냐 그 고을에서 오래 살고 돈도 많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향리를 갖다가 뭐 하냐면 감찰하는 역할을 해. 근데 향리만 감찰하는 게 아니라 수령도 역시 뭐 하냐면 감찰하는 그런 역할을 해. 수령도. 그렇지. 마을에 사또가 왔는데 예를 들어 사또가 변사또 같은 놈이 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지방 양반들이 잘 감시해. 감시하고 있다가 얘네가 뭐 하냐면 상소 써요. 상소 써가지고 국가의 왕한테 보내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있잖아. 왕이 이렇게 대전에 딱 이르면 저기 내시가 뭐 이렇게 상 같은 거 들고 오잖아. 그러면 그 상에 뭐가 있냐면 상소가 이만큼 쌓여있잖아요. 그거를 얘네가 다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수령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수령의 자문 역할을 해준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수령을 보조한다 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있잖아. 수령도 모르는 게 있어. 그렇지. 당연히 모르겠죠. 왜냐면 그 지역에서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수령이 모르는 거를 누가 알려주냐면 지방 양반들이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백성을 뭐 해주는 역할 교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법이 있어도 야 이런 거 나쁜 짓이래 라는 것을 가지고 잘 몰랐어.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가 나쁘고 이런 걸 몰라가지고 실제 사회 범죄가 더 심하게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들이 엄마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엄마를 찔러 죽인다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쁜 짓이야 라고 알려줬던 거. 그 누가 알려줬냐면 바로 유양소에서 지방 양반들이 다 알려줬다니까. 알았어? 그래서 백성을 교화시키는 그런 역할까지 했다는 거. 유양소는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할 거냐면 자, 이 조선시대에 자, 군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네들은 군대에 가. 근데 군대에 누가 갈까요? 자, 남자가 갈까요? 여자가 갈까요? 일단은 여자는 못 가요. 자, 왜 못 가느냐? 자, 선생님 보면 알겠지만 연약하지. 그러니까 여자는 못 가. 그럼 누가 갈까? 남자가 가. 자, 그래서 몇 세부터 몇 세냐면 16세부터 60세의 자, 누가 갔었다? 네, 그렇죠. 양인 남자들이 갔었다. 네, 이거를 갖다 기억하고 갑니다. 그러면 양인 남자가 갔다는 것은 양인이라는 건 일반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으로 쳤다는 거야. 남자 중에서 사람. 그러니까 남자 사람. 그치? 남자로 쳤다는 거야. 그 누굴 거예요? 네, 일반적인 평민이에요. 일반적인 평민과 그 다음에 양반들까지 갔다는 거야. 누구는 안 갔다는 거야. 노비 안 갔다는 거야. 알았어? 노비는 안 가. 왜냐면 노비는 재산이기 때문에. 노비는 인간으로 안 쳐. 노비 안 간 거야. 알았지? 자, 그런데 얘네 일단 군사제도에 일단은 이제 보니까 일단 중앙군이 있어. 자, 중앙군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5위라 그래. 알았지? 그래서 5개의 군대 5위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지방군은 누가 있었냐면 바로 수군 절도사와 자, 그리고 병마 절도사가 있어. 병마절도사 아닙니다. 네, 병마절도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군절도사. 이거는 오늘날 따지면 뭘까요? 해군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병마절도사. 이거는 오늘날 따지면 뭘까요? 육군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 물어봐. 선생님 공군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데 네. 지랄하지 마. 네, 여러분들 공군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당시에 어떻게 공군이 있어? 뭔 소리? 네, 뭔 개솔. 그쵸? 네, 공군은 없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수군절도사, 병마절도사 이렇게 있다는 거 기억하고 가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추가한다. 자, 우리가 조선시대에 뭐가 있냐면 잡새꾼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 잡새꾼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고 얘들의 일종의 뭐냐면 예비군이야. 그러니까 예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평상시예요. 평상시.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얘들 생업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농부야. 그러면 나는 전쟁이 안 터지면은 뭐 한다는 거야. 그치? 삽질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생업에 종사해. 그러다가 유사시가 돼. 유사시라는 건 뭐냐? 전쟁이 터져.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전쟁터로 가는 거야. 알았지? 그런 예비군을 갖다 뭐라 그래? 잡새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잡새꾼 같은 놈들, 네, 그런 놈들이 있었다는 거까지 기억을 하고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과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얘네 교통, 통신,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자. 일단 얘네들 같은 경우에 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것 중에서 좋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좋은 제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곡을 운반하는 거야. 그런데 이 세곡을 어디까지 운반하는 거냐면 경창까지 운반하는 거야. 근데 이 경이라는 건 뭐냐면 서울경자야. 그러니까 서울까지 운반해 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뭐를 쓰느냐? 수운 교통을 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갈게. 자, 우리가 세금을 걷어. 근데 지금은 세금을 돈으로 걷지만 이 당시에는 세금을 쌀로 걷었어요. 그죠? 그럼 곡식을 걷는다. 그러면 지방에서 곡식을 다 걷어가가지고 이거를 무조건 어디까지 들고 와야 돼? 서울까지 들고 와야 돼. 그런데 서울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뭘 썼을까? 정답은 배를 썼어. 그치? 말에다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말한테 너무 잔인한 거야. 그치? 말이 하고 이렇게 배달해야 돼. 안 되는 거야. 그치? 사람이 이고 오는 것도 안 돼. 그러면 이거를 뭐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그치?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운교통으로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서울까지 이동시켜 왔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좋은 제도를 할 때 익류지역이라는 게 있어. 익류지역. 익류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자, 헷갈리지 마. 내 말 잘 들어. 익류지역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걷어. 걷기는 걷어. 그러나 서울까지 안 가져오는 거야. 알았어? 너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건 뭐냐면 세금을 안 걷는다고 생각해. 아니야. 자, 익류지역은 평안도와 함경도야. 근데 이 평안도하고 함경도에 너희들이 위치를 갖다 보면 아시겠지만 뭐 어떤 책에는 제주도까지 나와. 제주도까지 나와 있는 책은 제주도까지 기억해주면 돼. 알았지? 근데 평안도하고 함경도만 나와 있는 책은 평안도, 함경도만 기억하면 되고. 알았지? 그런데 너희들 있잖아. 평안도하고 함경도를 보면 자, 여기가 평안도고 여기가 함경도야. 그치? 우리나라의 가장 어디야? 북부지방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세금을 걷기는 하지만 서울까지 갖고 오진 않는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왜 안 갖고 와? 이걸 물어볼 수 있어. 첫 번째 뭐냐면 국방비야. 여기는 전쟁이 너무 많이 터져.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뭐로 해버리라는 거야? 국방비로 써버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거나 뭐 하냐면 사신 접대비로 써버려요.
사신접 대비. 지금 손가락이 이상이 돼가지고 잘 글씨가 안 써지는데 왜 이랬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신접 대비를 써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에서 사신들이 겁나 쳐와. 그래 이놈들 밥 차려줘야 돼. 그치? 이 자리에서 그냥 다 써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인류지역이 있다. 인류지역이 어디다? 평안도 한경도. 왜? 그러면 너희들은 국방비와 사신접 대비로 그 자리에서 써버렸다. 요거를 갖다가 써드리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국가의 위급사항이 있어. 외적이 쳐들어와. 저쪽에서 골룸들이 막 쳐들어와. 골룸이 막 쳐들어와요. 요다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야 돼. 뭐를 통해서? 산에서 불을 펴. 그게 바로 뭐야? 산불? 아니죠. 뭡니까? 네? 봉수죠. 그래서 봉수제도. 그러니까 봉수제도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국가의 뭐다? 위급 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여권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권제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역이라는 건 지하철역 할 때 그 역이야.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라는 거지. 교통의 중심지마다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으로 가장 많이 썼던 게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 타고 다니면 말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죠. 그쵸?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갈아야 돼. 그치? 근데 대부분 갈 때쯤 되면 한 12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잠도 자야 돼. 그래서 주변에 원이 있어. 자, 원이 바로 뭘까? MT. MT가 바로 뭐죠? 마운틴? 아니고요. 너무 야해서 선생님 얘기하지 못해요. 안 얘기해 줄 거야. 이거 바로 뭐냐? 여관이에요. 여관을 거기다 있는 거야. 원은 바로 뭐냐면 여관. 그래서 여관제도. 예, 이렇게 우리 친구들 요까지 기억을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교육제도예요. 교육제도. 일단은 교육제도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초등학교가 서당이야. 알았지? 그러다가 자, 곧 바로 중학교가 초등학교 다음에 바로 중학교 맞죠? 자, 서울에 뭐가 있냐면 사부학당이 있어.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라고 있어. 알았지? 그런 다음에 바로 대학교가.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성균관이야. 됐지? 네, 이렇게 기억하고 가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얘네 과거 시험이다. 잘 봐. 과거. 과거가 세 가지야. 뭐냐? 문과, 무과, 뭐야? 잡과. 됐지? 시험지 나와. 조선시대하고 고려시대하고 가장 다른 과거의 부분이 있어. 그게 바로 뭐지? 무과야. 그치? 우리가 고려시대는 무과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나 과거가 조선시대는 뭐가 있어? 무과가 있어서. 그죠? 선생님의 발음 가지고 자꾸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 TH 발음이라고. 네, 네, 그렇죠.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면 혀가 굉장히 길어요. 네, 혀가 굉장히 길어. 혀가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이렇게 네, 마치 외국에서 살다 온 것처럼 이런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세요. 자, 무가가 하나 추가됐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았어? 이게 바로 조선이 과거하고 다른 점이야. 고려하고 다른 점이야. 알았지? 자, 그럼 지금부터 자 문과 볼게. 문과를 통해서 문관을 뽑아. 문관. 공부 잘하는 놈들. 대부분 이거는 양반의 자제들이 봐요. 양반의 자제. 그럼 무과를 통해서 무관을 뽑아. 칼 쓰는 애들. 이순신 같은 애들. 요런 거는 양반의 자제도 보고 일반적인 상민의 자제도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상민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리들. 그러니까 향리들은 지방에서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자제들도 묵가는 봐. 자제들이. 자, 그 다음에 잡관은 뭐냐면 기술관을 봐요. 기술관 뽑는 거야. 과학자, 의사, 이런 거. 그러면 기술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슨 출신이냐면 여기는 기술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사야. 그럼 나도 의사시험 보는 거야. 대부분 기술관의 자제들이 자, 작과를 쳤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과, 무과, 작과를 쳤다. 요거까지 딱 기억을 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만 관직에 올라갔다. 맞을까 틀릴까? 틀려. 왜 그러느냐? 조선시대도 뭐가 있어? 음서제도가 있어. 음서제. 고려시대에 있었던 음서제도가 있고 조선시대에도 역시 뭐가 있냐면 천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천거라는 게 바로 뭡니까? 추천이야. 추천. 그쵸?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양요섭을 추천합니다. 그 양요섭이 영의정에 올라가는 거야. 대박. 그죠? 너무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서제 천거 이런 걸 통해서도 올라가는데 단 여기서 내가 어마어마한 걸 하나 알려줄 거야. 그렇게 안 어마어마하면 어떡하지? 네, 어마어마한 거 알려줄 거야. 자, 뭘 알려줄 거냐면 그러나 이 조선시대는 분명히 무슨 사회다? 능력제 사회다. 왜 능력제 사회냐면 이 조선은 고려에 비해서 음서제 같은 것들이 별로 이게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들이면은 시험 보지 않고 관직에 올라가는. 그제? 그러나 조선시대는 그게 2품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야 돼. 그래야지만 관직에 올라가는데 게다가
음서제로 그렇게 올라온다고 해도 중요관직은 못 올라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이 조선은 충분히 능력제 사회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왜냐면 한 가지만 선생님이 더 추가를 하면 자, 교육을 서당에서 받고 사부학당, 향교, 성균관에서 받잖아. 그러면 이때 기술교육은 어디서 받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기술교육.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으면 이거는 어디 가는 거냐면 해당 관청으로 가야 돼. 해당 관청.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마을에 있는 주민센터 가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온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까지 기억하고 갑니다.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아주 완벽히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선생님이 조선의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 우리 친구들 고민 게시판이 있어요. 그 빠꽁 시대 오면 그 고민 게시판에다가 고민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여러분들 써주십시오. 근데 진짜 아주 굉장히 다양한 고민들을 적어놨더라고. 너희들은 못 봐. 왜냐면 그 무명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 봐. 그냥 선생님만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고민을 써놨어요. 어떤 애들은 뭐냐 정말 성적에 대한 고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 나는 지금 키가 안 자란다. 근데 그건 좀 선생님 어떻게 해줄 순 없어. 지금 해결해 줄게요. 피디님 해결해 주세요. 키가 안 자라요.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줘요. 우유 많이 먹어야 돼요. 뭐야 그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유를 많이 먹든지 아니면 다시 태어나는 거야. 미안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해결해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고민 게시판에 글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